현대가 만들어 놓은 아틀라스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로봇이 대체할 거다.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아, 기술력이 굉장히, 어, 뛰어나더라고. 어제, 백덤벌링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 뭐 군인들 월급 올려줘서 하지만 노조가 지금 먼저 망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 인력을 어느 정도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군인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부족한 인력을 어, 현대화하는 방안에서 아틀라스가 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순히 이 아틀라스가 하는 거는 인력 대체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 이게 대중화되면 그 단계에서 일자리, 산업 변화 확실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노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된다. 어제 또 흥미로운 기사 하나 보니까 통영에서 이제 굴 까는 로봇가 나왔어. 굴 까는 아줌마들 많았잖아.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 굉장한 대변혁의 시대를 여러분은 이제 목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를 넘어서서 로봇이 대중화된다면은 지금 현행 블루 칼라, 이제 공장의 조립 라인, 이제 물건을 들고 물류 이런 데가 주 타겟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백브레이킹 노동에서는 그냥 로봇이 대체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100명이 일을 하는 것보다 뭐 훨씬 어, 효율성이 좋다고 하니까요. 아마 로봇 100대당 10명 정도, 10대 1 정도의 예, 일자리 배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로봇이 100개 일을 하고 사람이 10명이니까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 전체적인 산업 일꾼에서 10분의 1로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국에도 이제 다시 데려갈 겁니다. 그쪽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현대가 계획하고 있는 게 2030년까지 뭐 3만 대 이상 그러니까 공장에 생산성을 2, 30% 향상하겠다. 지금 노조들 어, 야근 안 하잖아. 휴일은 쉬어야 되고 돈은 많이 줘야 되고 초기에 아틀라스 도입하는 비용이 비싸지만은 노동자에 비해서는 야, 어마무시하게 나중에 싸다. 그래서 이걸로 점차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윤리적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을 대체 어, 그런 얘기가 있어. 어떻게 또 군인을 로봇으로 대체해? 뭘 믿고 우리 예전에 영화 봤지 그 터미네이터 군사 인력도 그걸로 대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상이 아니야.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타날 거야. 산업, 군사, 그리고 뭐 대중에 들어가는 것들. 로봇 하나 장만 안 하시면은,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로봇 하나 장만해서 데리고 댕기는 그런 부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로봇의 부가적인 소재, 그러니까 가장 제가 우선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배터리 기술.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 집에다 놔놓고 뭐 밖에다 놔놓는데 폭발하면은 안 되잖아. 그런 부분이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어, 갑자기 매복하는데 폭발해봐. 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1차적으로 배터리 관련한 기술들.
그런 소재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요 이미 몇 년 전부터요 어, 거의 컴퓨터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0년도 넘었어요. 후배들한테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 배워두는 게 좋을 거다. 어, 뭐 이제 금융권의 인력 감축이 두드러지는 현상도 그와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에 있어서 우리 나중에는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요즘 많이 하죠. 기본소득 얘기 나오잖아. 자, 로봇이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인건비가 줄어들어.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확실히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테슬라나 이런 것들 저가로 후려치잖아. 뭐 후려친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장에서 로봇과 제작을 하다 보면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요. 모든 지금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싹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차의 가격은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뭐 거의 1억 원에 입박하고 옵션 넣으면은 뭐 9천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 제가 볼 때는 반값으로 떨어지는 날도 머지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반값 그래도 안 사겠지. 자, 문제는 여기서 직격탄은 이제 일회용 차, 중국차 거기서 이제 직격탄을 많이 맞겠죠. 중국은 전기차의 그 모든 부분을 다 걸었잖아. 근데 중국도 결국은 망할 것 같다. 요즘 중국차 타고 가면은 좀 어, 보기 좋지는 않아. 저게 LFP도 불나는 마당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윤리 문제를 하고 들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력 현황이나 뭐 수익 창출하는 부분 그리고 대중화되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때 2030년 선에서 지금부터 4년이죠. 2030년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유망한 기술을 배운다고 한다면 로봇 관련해서 전문 직업 뭐 이제 수리나 뭐 이런 것들 배워두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취미로라도 배워놓고 기업들 있잖아 산업 일군에서 보면은 로봇 AS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나오면은 어 별다른 기술 없으면 그거라도 배워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와 함께 로봇이 많은 산업을 대체하다 보니까 인간이 벌어갈 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로봇이 벌어들인 일정 부분을 가지고 기본소득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그 돈이 소득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기껏해야 지금의 뭐한 2,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이 대체될 것이 같다. 자, 다음 주제는 로봇과 함께 지금 이제 부동산 주제가 굉장히 시장에 뜨거운 감자죠. 예, 부동산 정책. 근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기로 있어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돈 버는 거는 거의 음, 폐악질 수준을 넘어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해. 근데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 그런 폐악질의 대망이 누구겠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저 워런 버핏 빼놓고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부동산 빌 게이츠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은요, 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 부를 쌓는 기본이야.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리면, 그런, 어,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굉장히 문제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MLG나 골드만삭스가 국내 들어와서 임대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부동산을 어떻게든 소유를 막고 기업화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월세 개념으로 살게 만들겠다라는 게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월세 살아야 돼. 집 안 사면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계도 세계적인 부호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은 필수 요소였어요. 이걸로 부자가 되지 그냥 물건 팔아가지고 부자 되는 경우 없어. 자, 우리나라 대기업도 전부 다 부동산이 든든한 금고 역할을 해줘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뺏겼어. 그럼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내야 된단 말이야. 산업에 기본인데 내 땅이면 차임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빌려서 정부에 빌려서 차입해서 그 돈을 낸다. 비용 부담입니다. 정말 단순한 얘기를 가지고 아주 파렴치하다, 무의도식한다, 불로소득이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움직이는 이 단계는 정상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럴수록 부동산에 대해 더 생각하고 더 싼 게 있으면 구해라. 다. 물론 여기저기 구할 필요는 없어요. 수도권, 서울, 부산, 나머지는 보이잖아. 서울, 부산. 예. 인천은 마계 도시, 마약의 도시. 그래서 뭐 인천까지도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중국 넘어가기가 쉬워서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쪽 인천 라인을 따라 가지고요. 부산, 군산까지는 좀 힘들어. 거기 밑에 남해에는 섬이 많아 가지고 부산까지 봐주고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올라갈 거야. 강원도 거친다라고 있는데 굳이 강원도까지 거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강원도 저쪽 양양 저쪽도요.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이제 뻥튀기 돼 있죠. 버닝썬 같았어 거기. 이상한 애들 많아요. 예, 놀러 가보니 술을 안 먹은 것 같은데 횡설수설하는 그런 애들이 많아졌어요. 어, 약기운이 돌고 있는 거지. 동해 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 그쪽으로 첩보도 받고 많이 잡았어요. 하여간 그 루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가 어, 다른 부분 큰 도시랑 합해지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정부가 소유하지 마라, 소유하지 마라 하는데 다 개소리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은요, 감당하겠다고 하는 정부 관료들이 많잖아. 아, 내가 세금 낼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 갖지 마라 하는 거는, 어, 여기에 팔랑귀로 넘어가면 안 돼. 어, 악착같이, 어, 이 정부에서 내 부동산 내가 지키겠다. 이 마인드로 더 독하게 무장을 하셔야지 여기에 홀로덩 넘어가면은 닦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로봇 아틀라스 얘기도 했었고 또 부동산 얘기 했었는데 어 변화됩니다. 2030년이면 불과 4년 남았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전쟁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고, 어, 그 부분에서 사회는 급변합니다. 인구가 줄든 또 이제 전염병 얘기도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전염병 두 개는 뭐다? 전쟁을 불러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맨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행동 마인드, 양식, 그런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준비해놔야지. 아, 이거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전생 나면 뭐 가방을 사서 어디로 튄다 등등 많이 있듯이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북한이 열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태극기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은 친중 세력이야. 그래서 북한을 때리자라고 하는데 때리면 여기가 전쟁터가 돼요. 아, 북한이 무인기 자꾸 보낸다고 해서 미사일 한 방 날려버리면 여기가 중국이 아싸 하는 겁니다. 아싸, 여기, 여기다. 여기가 맛집이구나. 다 팔아먹는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텐스야. 야, 러시아는 내가 할 테니까 북한은 네가 다독거려. 그런 다음에 중국 가자. 이겁니다. 지금 숨은 저희를 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윤석열 어게인 하고 지옥 같다 진짜. 그런 거, 예, 그런 거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지. 윤석열 씨 그거 의게인해서 뭐해? 또 전쟁하려고? 지금은 북한을 깰 때가 아니라 북한을 손을 잡아야 돼. 북한이 깨지면은 어, 여러분 일자리도 어, 위태위태해. 전쟁인데 당연히. 응? 도망갈 국리 해놨어? 안 해놨잖아. 네? 제가 몇 해 전에 도망가기 좋은 나라 몇 개 얘기했었습니다. 아, 이것도 영어권. 우리 많이 알아봤어. 슬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슬슬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국적을 버리는 그런 건 아니고 슬슬 잡고 있어요.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반드시 아저 개씨 아 저씨 시끄러. 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